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10장을 리뷰를 하면서, 계산을 뭐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 이번 시간에는 그 R 혹은 R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10장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보면서 R 혹은 R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뭐 추정을 한다던가 혹은 검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수를 이제 나누자면 크게 두 가지였죠. 모집단의 평균 그리고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추론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것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문제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캠퍼스에 가보면 강의 자료에 10장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 파일과 즉 문제가 적혀 있는 파일과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R로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한 스크립트 파일이 지금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스크립트 파일에는 문제 해답은 없고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그냥 형태만 틀만 이제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 상에서 한번 직접 계산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모집단의 평균 뮤를 이제 추정을 할 때, 자, 뮤를 한번 추정해봐라.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점추정, 구간추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네, 점추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정치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준 오차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 표준 오차도 한번 추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다음에 있는 자료를 보면 표본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합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x반은 물론 이제 자료의 합을 n으로 나누면 자료의 크기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은 뭐 따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지진 않았고 단 각각의 관측 값이 그 표본 평균으로부터의 차이를 생각해서 즉 편차가 되겠습니다. 편차를 제곱을 했죠.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값이 얼마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두 가지 값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뭐 식이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닐 텐데요. 식을 떠올려 보면 자, 일단 그 뮤에 대한 추정치는 x바가 되죠. 자, x바는 n분의 1에 그 관측값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더한 것을 이제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한 나눗셈을 이제 하면 x바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 값이 뮤에 대한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요. 이 경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을 하겠습니다. 자, 추정을 할 때는 결국 시그마를 이제 추정하는 값이 필요할 텐데 시그마를 이제 추정치로서 S를 택하죠. S는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였습니다. 자, 그럼 S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을 텐데 S의 제곱을 보면 S의 제곱은 네, 글씨가 잘 보이죠? 네, 이 값이므로 자 139 곱하기 464
계산을 하면 되고, s를 알기 위해서 스퀘어 루트를 택하면 되겠죠. 혹은 이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같은 겁니다. 자, 이 값을 한번 그러면 R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값을 이제 미리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값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값이 제대로 이제 구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보죠. 자, 지금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이러한 파일을 이제 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여기에 그 문제 번호별로 이렇게 섹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을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그 문제 주어진 값들은 여기에 적어 놨으니까 이 값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R 혹은 R 스튜디오에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숫자들을 이제 그대로 이용을 하기보다는, 즉 1653 나누기 140을 직접 계산한다기보다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값들을 이제 변수에 할당을 하고 변수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겠습니다. 자, 일단 n부터 정하죠. 140이라고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xi들의 합은 자 sum x라고 쓸까요? 네, 그거는 1653이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편차 제곱의 합이니까 sum deviation 제곱이라고 쓰죠. 스퀘어 464죠. 자, 이것은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이고요. 자, 첫 번째로 미에 대한 추정값은 x바라고 씁시다. 즉 표본의 평균이죠. 자,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x들의 합을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표준 편차를 이제 먼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 s를 계산을 하기 전에 s 제곱을 계산을 하죠. s 스퀘어인데 s2라고 쓸까요? 제곱이라는 의미에서. 자, 이 값은 sum of deviation square, 그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주냐면 n이 아니라 n-1로 나누면 하면 되는 것이죠.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의 할당을 이렇게 화살표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스탠다드 에러 SE라고 하죠. 자, 이거에 대한 추정치니까 또 구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estimate라고 해서 ES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제곱근을 해야 되는데 스퀘어 루트를 쓰면 되죠. 자, 지금 S 제곱을 n으로 나눠준 다음에 전체를 제곱근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죠. 출력을 할 때는 이제 프린트문을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출력을 해보죠. 그래서 x바하고 그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 한꺼번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값을 벡터로 묶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벡터로 묶는 방법이 C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combine, concatenate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C는 x바하고 우리가 출력하는 값이 x바, 그 다음에 SE에 대한 추정치니까 두 개의 값을 묶어서 벡터로 만들고 그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코드를 쓰고 나서 이제 그 실행을 하면 되는데,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 라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해당하는 변수들이 이제 생기고 그 변수 값들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맨 마지막에 출력을 해서 그 값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11.807 얼마 나오고, 그
표준 오차는 0.1544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값이 앞에서 계산한 이 값과 일치하는 것 같죠? 네. 다시 한번 RStudio 에서 계산한 값을 비교를 해보면 1544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입력하고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러니까 실행을 해도 좋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별로 섹션으로 혹은 뭐 섹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리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죠. 단락별로. 자, 이 단락에 있는 코드를 그냥 한 번에 실행시키는 방법은 Ctrl Alt T를 누르면 됐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코드 메뉴에 보면 Run Region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Run Code Section이라고 해서 단축키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곳이든 상관없고 이 커서가 해당 섹션에만 있으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Ctrl Alt T를 이제 한꺼번에 누르면 그 섹션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이 뭐 많을 때는 뭐 한꺼번에 실행을 시키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섹션별로 이제 구분을 하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해당 섹션에 있는 것만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것도 편리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작업하는 섹션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도 여러 가지로 편하죠. 자, 그래서 섹션을 조금 사용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텐데, 자, 섹션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정도 띄우고 나서 굳이 안 띄워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섹션에 이제 설명을 쓰고 그 다음에 대쉬를 4개 정도였나? 그 이상을 아마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 때는 이제 마찬가지 코드 메뉴에 보면 Insert S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Ctrl Shift R 이 단축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trl Shift R을 한번 눌러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러면 Insert S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섹션 레이블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제목이 되겠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테스트 우리가 입력한 그 레이블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새로운 섹션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섹션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섹션에 있는 코드를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것들이 편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오랜만에 R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RStudio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기능들을 다시 한번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였고요. 그 다음을 보죠. 네, 그 다음도 별게 아닌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점 추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신뢰 구간 추정을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표본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표본 평균이 주어져 있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90% 신뢰 구간. 네.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식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했으니까,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0% 신뢰 구간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기서는 시그마가 없으니까 s라고 쓰죠. 자, 여기서 90%니까 알파가 얼마가 되는 것이죠? 네, 10%,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0.1의 반인 2분의 알파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텐데요.
자, 다른 값들은 이제 다 주어져 있는데, 결국 g 2분의 알파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RStudi오를 활용해서 계산하고 이제 곱셈, 나눗셈, 뭐 덧셈, 뺄셈들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g 2분의 알파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g 2분의 알파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 g 2분의 알파였습니다. 물론 알파는 이제 0.1인 경우에 이 문제는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러한 그 표준 정규 분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률 혹은 확률의 뭐 역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R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함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 그 한 글자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뒤에 있는 글자는 동일하게 노음으로 끝났습니다. 함수 이름이, 우리가 RStudi오에서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자, 앞에 있는 이름은 dnom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q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r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d는 density죠. 제 확률 밀도 함수, 지금 정기분포의 경우에는 그 연속 확률 변수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텐데, 그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계산을 하는 함수가 dnom이었습니다. density d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는 확률이죠. probability. 자, 근데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어떤 기준값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기준값보다 작을 확률을 알려줍니다. 즉, 어떤 값 a가 있으면 표준 정기분포 혹은 정기분포에서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 pnom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qnom은 이제 그 pnom의 일종의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qnom은 이제 뭐보다 같거나 작을 이제 확률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그 확률을 하위 확률이 되게 하는 기준값 a를 찾아주는 그러한 함수였습니다. rnom은 맨 앞에 r을 랜덤 넘버라고 생각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난수를 이제 생성을 할 때, 난수를 임의로 하나 추출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일단 그 두 가지를 볼까요? 뭐 이것까지 보도록 하죠. 자, dnom은 자, a라고 타이핑을 해서 하면 이 함수 값이 계산하는 것은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a 값에서의 그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높이를 알려주는 거죠. 자, pnom은 이 넓이, 확률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qnom의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쓸까요? 자, 이 넓이, 이거 다 다시 쓰죠. 여기다가 p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p는 뭐냐면 이 확률 값을 p라고 하죠. 그래서 확률 값을 넣어주면 그 qnom에 의해서는 이 값을 알려주는 거죠. 하위 확률이 p가 되게 하는 기준값,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pnom은 요
a를 넣어주면 a 이하가 되는 확률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함수들의 차이들을 이제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들은 특별히 다른 값을 더 넣어주지 않으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분포 입장에서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하죠.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값이라던가 혹은 하위 확률 혹은 그 하위 확률이 주어진 p가 되도록 하는 그 기준값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그 평균과 표준 편차가 조금 달라지는 그러한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A 다음에 평균이 얼마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직접 그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D 놈의 A 그 다음에 3, 1이라고 하면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서 A 값에 대한 X 값이 A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G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상위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상위 확률을 이제 2분의 알파로 하는 기준값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함수 중에서는 Q 노음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Q 노음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Q 노음에 2분의 알파를 대입을 한다면 지금 Q 노음은 하위 확률이 P가 되는 값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알려면 이 q놈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을 하니까 2분의 알파가 아니라 하위 확률, 즉 이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주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2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쪽 확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값을 알려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실내 구간의 이제 식은 여러분이 떠올리고요. 네. 물론 이제 이 식은 이제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는 주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시그마 대신 S로 지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네. 됐죠? 자, 2번을 보죠. 자, N, X바, S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90% 신뢰 구간이니까 일단 알파를 먼저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파는 0.1로 지정하면 되죠. 90%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G2분의 알파죠. 자, G2분의 알파를 뭐 G 언더바 알파 언더바 해프라고 변수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Q 노음인데 Q 노음에 대입할 값이 1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계산할 부분 x바 플러스 마이너스 j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니까 루트 n분의 s를 우리가 위에서 한 것처럼 표준 오차의 추정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하나 먼저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죠. 네. 아직 입력을 안 했네요. 그죠? 변수들을 48 입력하고요. x바 16.5 입력하고 s를 7.9로 입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러면 SE 추정치는 S 나누기 스퀘어 루트 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은 이제 표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을 D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G, 지금 방금 계산을 위해서 하는 이 값에다가 추정치를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x바가 얼마인지 보고 d가 얼마인지 한번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덧셈뺄셈을 해보죠. x바 마이너스 d라는 값과 x바 플러스 d라는 값을 이제 같이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x바가 얼마고 d가 얼마인지만 본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덧셈뺄셈을 한 거죠. 자, 컨트롤 Alt T를 하게 되면 여기 아래 약간 지금 커서가 잘리는군요. 네. 일단은 출력한 것까지는 이제 보입니다. 네, 여기다 아래쪽에 타이핑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작아지기는 하는데 다시 조금 키우죠. 네. 이렇게 합시다. 그럼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죠. 컨트롤 Alt T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86.5 플러스 마이너스 1.875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덧셈뺄셈을 하면 84.62에서 88.37 뭐 그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본 답하고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86.5, 1.875 맞는 것 같죠? 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자, 어떤 이제 3번 문제는 신뢰 구간에서 신뢰도의 의미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 신뢰 구간 안에 실제의 모집되는 평균이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그렇다면 과연 그런 확률은 얼마일까?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신뢰 구간 하나 주어진다면 그 신뢰 구간 안에는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계산한 신뢰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될 확률이 뭐 90%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연구자가 90% 신뢰 구간을,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이런 작업을 200번 반복한다고 하죠. 즉, 표본의 개수를 적당히 정해서 모집단에서, 물론 이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n을 갖다 100이라고 하죠. 100개의 표본을 뽑아서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하고, 또 한번 표본의 크게 100인 표본을 또 한번 뽑아서 또 신뢰 구간 계산을 하고, 그러한 작업을 200번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00개의 신뢰 구간이 이제 계산이 되었을 텐데, 그 계산된 200개의 신뢰 구간 중에서 몇 개는 실제의 평균을 포함을 할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죠? 네. 아이고. 90% 신뢰도 90%니까 뭐 90%의 신뢰 구간이 뭐죠?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200개 중에서 90%, 180개라고 이제 답을 할까요? 물론 이건 팩토리얼은 아니고요. 자, 네. 180개는 아닙니다. 네. 그 이유는, 네.
지금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어떤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데 이 동전은 조금 특별한 동전이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90%고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이 10%다. 자, 이런 동전을 200번 던진다. 그랬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왔을까? 라는 것과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200번 동전을 던지면 그 중에서 앞면이 몇 번 나올까요? 네, 180번 나올까요? 네, 물론 180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190번 나올 수도 있고 170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실험을 할 때 200번을 던지게 될 때 앞면에 나오는 횟수는 딱 하나의 값이 아니라 그 값이 실험에 따라서 바뀝니다. 즉, 확률 변수가 됩니다. 즉, 200번을 던질 때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한다면 y가 딱 180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률 변수고 대신에 이 녀석의 분포가 정해지는 것이죠.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그 값을 택하는 확률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분포가 정해지는 것 뿐입니다. 자, 이항분포로 정해지죠. 자, 왜냐하면 값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면이냐 뒷면이냐. 자, 우리가 이항분포를 할 때는 시행 횟수 200이죠. 그리고 한 번 시행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제 그 못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n이 200이고 p가 0.9인 이항분포를 따라서 y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y 자체는 딱 하나의 상수값이 아니라 확률 변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신뢰 구간의 개수는 상수가 아니라 확률 변수다. 근데 그 확률 변수의 분포는 이항분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0은 그러면 뭘까요? 네. 200번을 던졌을 때 신뢰 구간을 포함하는 신뢰 구간의 개수가 아니라 그 개수를 y라고 하면 y의 평균이 180인 거죠. np니까. 그래서 200번을 딱 실행을 하면, 200번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면 200번을 이제 실험할 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120번, 어떨 때는 130번, 어떨 때는 190번 쭉 나오는데, 또 그러한 일을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즉 200번씩 신뢰 구간 계산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 실제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신뢰 구간의 개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녀석의 평균이 180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포니까 확률 분포를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그 신뢰 구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뮤가 이 신뢰 구간의 양 끝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하나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신뢰 구간이 어떤 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이제 즉 실험을 하기 전 입장에서, 동전을 던지기 전 입장에서 확률이 이제 90%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동전을 던졌다,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 신뢰 구간을 계산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신뢰 구간 안에 실제 평균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 확률이 90%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신뢰 구간을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마치 동전을 던지기 전에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이 90%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동전을 던진 다음 딱 결과를 딱 숨긴 다음에, 자, 이 결과가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앞면의 확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할 때는 90%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y라고 하는 건 확률 변수고, 그 확률 변수의 분포는 이항 분포인데, 그 이항 분포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RStu디오를 가지고 이 이항 분포의 모습을 이제 그리는 방법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자, 이미 그 간단하게 코드를 정리를 이미 해 두었는데요. 자, 그 y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항 분포인데, 이항 분포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정기 분포의 경우에 d 노음을 쓴 것과 유사하게 이항 분포에서도 d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이항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는 아니고요. 이산 확률 변수인데, 이산 확률 분포인데,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 이산 확률 분포인 경우에는 d가 의미하는 바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n이 10이고, 그 한 번 시행할 때, 그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0.9일 때, 그 사건 10번 중에서 그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d 바이놈 1 n 그 다음에 p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0번 던져서 한 번 나올 확률은 nc1, 즉 10개 중에서 한 골라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경우의 수 10개죠. 곱하기 0.9의 1제곱 곱하기 0.1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올 텐데, 이것은 조금 작은 숫자니까 좀 확인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2로 하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 n이 2니까 2 곱하기 0.9 곱하기 0.1이 되겠죠? 그러면 0.18이 되는 것을 이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d 바이놈은 이러한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해 주는데요. 자, 그 앞에 있는 그 값에다가 딱 하나의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이 될 확률을 알려주는데, 여기에 그 c로 묶어서 1하고 2를 이제 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값을 두 개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값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y가 1이 될 확률이고요. 두 번째 값은 0.81은 y가 2가 될 확률입니다. y가 2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죠? 두 번 모두 y가 이제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0.9의 확률이니까 0.9의 제곱 0.8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y가 가지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200번을 시행하기 때문에 0부터 200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n과 p를 각각 200, 0.9로 입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 질량 함수가 0부터 200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하고자 하기 때문에 0부터 200까지 값을 이제 벡터로 만들겠습니다. 자, 벡터로 만들 때 콜론을 쓰면 좋죠? 자, 여기다가 써보면 1 콜론 8 그러면 1부터 8까지가 순서대로 8개가 생기는 그런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y를 만들고 그 y를 넣으면 확률이 계산되는데, 확률은 y가 0일 확률부터 y가 n일 확률까지 모두 n 플러스 1개의 값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물론 n은 200이고요. 자, 그것을 차례차례 해보면, 플랫을 해보죠. 플랫은 이제 그 수평축에 있는 값이 y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그 확률인 거니까 플랫
수평축에 있는 값, 그 다음에 수직축에 있는 값을 넣고 타입을 L로 하면 그 점들을 찍어서 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 40번까지만 실행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수평축의 값이 y인데 0부터 200까지, 그리고 수직축의 값이 확률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D 바이놈을 가지고 계산한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그 확률들을 쭉 이어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자, 물론 지금 이러한 이항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상자 형태로, 박스 형태로, 즉 막대 그래프 형태로, 히스토그램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바플랫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플랫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플랫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바플랫에서는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평축에 해당하는 값을 names.arg라고 해서 그 일종의 이제 옵션인데요. 그 파라미터 값을 이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평축에 있는 값이 y니까 이제 이 값을 y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실행해 보면, 이것도 줌으로 해서 키워보면 이와 같이 그 바그래프,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들을 높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이 네, 200개의 신뢰 구간 중에서 실제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신뢰 구간의 개수가 이거 역시 확률 변수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죠. 네, 문제가 좀 길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표본의 개수가 38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68,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12. 그럴 때 모 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라, 그런 뜻이죠. 자, 이것도 이제 그 식을 쭉 쓰면 되는데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S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표본 평균이 68,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은 3.8을 이제 더하고 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값을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네.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죠. 네. 이것과 이제 해당하는 이제 구체적인 값만 좀 달라졌을 뿐이죠. 자, n이 38로 바뀌었고요. x바가 68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12로 바뀌어 있죠. 네. 그리고 알파가 지금 이제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0.05로 바꿔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위에 미리 정해둔 변수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변수 값이 바뀌면 아래에 있는 계산도 그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이제 섹션을 한꺼번에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네, 68 잘 보이죠? 네. 그 다음에 D 3.81 얼마 그 다음에 더하고 빼고 네, 68 3.81 네, 잘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정도로 그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추정을 잘 하려면, 오차를 적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같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 자, 식을 먼저 떠올려 보면, 네,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제 뮤에 대한 추정치로서 x바를 내가 생각할 텐데, 뮤하고 x바하고 차이가 얼마 이하, 여기서는 d 이하가 되길 바란다. 이제 그런 확률이 1-알파보다는 많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그 식을 생각하니까 다음과 같았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d가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분모에 있는 요 보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항한 거랑 비교했을 때 더 커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n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n은 g2분의 알파, d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보다는 같거나 커지면 좋겠다. 물론 이러한 확률 계산에 있어서 중심극한 정리를 활용한 경우에는 n이 이 조건에 더해서 30보다는 커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38 최소 그 38개 이상의 그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다라는 답을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R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죠. 네, 5번을 봅시다. 자, 시그마, D, 알파 다 주어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것은 그 n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같거나 큰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g 알파 2분의 알파였죠? 네,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d였죠? 네. 제곱이 몇 시기를 할까? 네, 갑자기 헷갈리는데, 전체 제곱이었죠? 네. 여기 g2분의 알파, d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네.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시그마는 이제 원래 문제에 4.5로 주어져 있었고요. d도 1.89로 주어져 있었고, 알파가 지금 99%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알파 0.01이고요. 자, 이때 g 2분의 알파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q놈을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죠? 네, 이 값이고, 자, 이 값을 일단 n의 로어 바운드 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것보다 큰 값을 이제 필요로 한데, 자, 필요로 하니까 프린트 n 로어 바운드를 이제 출력을 해보죠. 그랬더니 그 로어 바운드가 37.612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자연수니까 38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38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우리가 올림을 해도 좋고, 혹은 이제 올림을 하는 그 함수도 그 R에서 제공을 하죠. 자, ceiling 천장이니까 값을 이제 위쪽으로 올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ceiling을 쓰면은 그 주어진 값을 이제 올림하는 값을 이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38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여기 있는 결과와 동일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평균의 추정까지 5번까지 같이 계산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계산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